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이란의 새 대통령으로 법조인 출신의 초강경파인데요. 세이드 에브라임 라이시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AP통신 등은 19일 라이시가 대통령 선거에서 61.9%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율은 48.8%에 그쳐가지고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치러진 대선 가운데도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수년간 이 정치적 혼란 그리고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국민이 지쳤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란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라이시의 당선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이자 국보로 불리죠. 하메네이의 측근인 동시에 유력한 후계자 후보인 라이시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니까 하메네이는 어제 대선의 위대한 승리자는 이란 국민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라이시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란의 입법, 행정, 사법 모두를 이 강경파들이 장악해서 앞으로의 대미국 관계는 물론이고 중동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이 강경파 라이시의 이란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서방 세계는 즉각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과거 반정부 인사들을 처형한 이력 때문에 이 테헤란의 도살자가 되돌았다 이런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나옵니다. 라이시는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호메이니, 지금은 이제 사망했죠. 이 호메이니의 지시로 반체제 인사 수천 명을 숙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4명 중 1명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대선 뒤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녹색운동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했던 경력도 있습니다. 당시 체포된 시위 가담자 가운데 일부는 국가전복, 간첩 혐의로 처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라이시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살해한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도 19일 성명을 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라이시 당선인은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아직도 1988년 당시 상황과 시체 유기 장소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인도 범죄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국제 앰네스티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도 즉각 라이시는 핵무기 개발에 전념할 것이라 그러면서 경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19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테헤란의 도살자라 알려진 이란의 새 대통령은 이란인 수천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 정권의 핵 야욕과 글로벌 테러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리오 하얏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도 18일 이란 대선 투표율 48.8%하고 관련된 성명을 통해서 절반도 못 미치는 이란 유권자들이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러면서 이 라이시 선출을 통해서 진실로 사악한 이란의 의도가 명확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명은 이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즉시 그리고 영원히 중단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해체돼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라이시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나라는 뭐니 해도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은 온건파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화가 가능했는데 이 라이시의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견원지가 아닌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당연히 나빠질 것인 이거 분명하죠. 악재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벌써 이 라이시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뜻에 따라서 핵무장의 속도를 낼 것이라는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란 핵시설 공격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를 이어서 이제 총리직에 새롭게 등극했죠.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는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TV 중계된 강요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이시가 자유로운 선거가 아닌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뜻에 따라 선출됐다 그러면서 라이시 당선은 세계 강국들이
핵 합의 복원 이전에 현실을 자각하고 그들이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를 깨닫는 마지막 계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넷 총리는 잔혹한 사형 집행인의 정권이 대량 파괴 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를 말하는 건데 이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네타냐후 정부 때부터 이제 국방장관을 연이어 맡고 있는 베니 간스 국방부 장관도 지난 17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과 함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란 핵무장 제지를 위한 준비 상태와 관련해 가지고 군사적 타격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 지도부가 이란의 새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채널 12 방송은 이스라엘의 일부 고위 관리들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판단을 하는 배경으로 새 대통령 취임 이전인 오는 8월까지는 이란이 핵 합의, 그러니까 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 복원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최대한 많은 양의 농축 우라늄을 축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이란 핵 프로그램 공격 준비를 다시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중동의 유일한 비공식 핵 보유국이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이른바 그림자 전쟁을 통해서 이란 핵시설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미국과 함께 스톡스넷이라는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나탄스 핵시설 컴퓨터에 침투시켜가지고 1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를 무력화한 바 있고요. 지난해 8월에는 나탄스 핵시설의 고성능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 그 연결 구조를 폭발시켜 버렸고 또 지난 4월에는 나탄스 핵시설의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이스라엘이 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죠. 이달 초에 이스라엘 정권 교체로 퇴임한 이스라엘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요시 코엔 전 국장은 현지 언론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거기서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예측대로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이란과 서방 당사국 간의 회의가 20일 일시 중단됐습니다. 아직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회의 재개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아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은 이란 국영TV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협상 타결에 근접했지만 타결까지의 거리가 남아있고 이를 연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그러면서 오늘 테헤란으로 복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날 ABC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이란과 당사국 간의 제재와 또 이란의 준수사항 같은 이런 핵심 이슈에 관해서 좁혀야 될 거리가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8월 새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이란이 핵 합의 복원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최대한 많은 양의 농축 우라늄을 축적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이란 핵 합의가 장기 표류 상태로 흘러간 것은 역시 강경파 라이시의 당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란도 초강경파지만 라이시가 당선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 총리로 강경파인 베네트 총리가 새롭게 취임을 했다는 점입니다. 극우 정당인 야미나의 당수이기도 한 베네트 총리는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로 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파입니다. 그가 과거 네타냐후와 손을 잡았을 때 국방부 장관을 그렇게 원했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에서 무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의 평소 소신이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를 폭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펼친 바 있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지난 13일 취임 후 첫 연설에서도
중요 시점에 도달한 이란 핵 프로그램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강경파 베네트하고 이란의 강경파 라이시의 강대강 대치가 앞으로의 중동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초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미국도 이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이란인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통해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로이터는 강경파인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인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라이시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반미를 고수해왔고요. 지난 트럼프 정권 당시인 2019년부터 이 라이시가 이끄는 사법부 수장을 지냈으니까 그런 겁니다. 청소년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남발했다 그러면서 그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제재 대상으로 지명한 인물이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도 서둘러 왔죠. 과연 이 바이든 정부의 대이란 온건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겁니다. 일단 외신들은 이 라이시가 핵 합의 협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는 열쇠이고 이란 경제의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예측대로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란이 현재 60%인 우라늄 농축 비율을 이제 상한선을 더 올리는 등으로 해가지고 강경책을 쓰게 된다 그러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올 텐데 이 경우에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가 관건 중 하나입니다. 또 이란과의 핵 협상을 하는 와중에 라이시에 대한 이 미국의 개인 제재 해제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미국 행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의 요구대로 라이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 그러면 이 바이든 정부의 인권정책 기반이 허물어지는 것이고요. 제재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이란과의 핵 합의 협상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의 대이란 강경 대응 요구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중동 전국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더욱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란이 이제 완전히 강경파 득세의 나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신정일치 국가죠, 이란이.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자이고요. 대통령은 그 밑에서 행정부를 이끌면서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라이시의 대통령 당선으로 말미암아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와 함께 강경파 일색의 최고 건부가 꾸려지게 된 겁니다. 현재 대통령인 로하니는 서방 진영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온건파 또 비둘기파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강경 온건의 조화를 이루었는데 이런 중간 지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래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메네이의 분신으로 불리는 라이시가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메네이를 이어가지고 차기 최고 지도자 영순위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라이시가 대통령만 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십 년간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실권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올해 82살이고 이미 이제 32년째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 자리를 라이시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란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 강경파가 득세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메네이는 평소에도 이스라엘은 제거해야 될 암덩어리라고 맹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라이시 역시 그 주장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란과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바이든 정부의 고민도 그래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옳을 겁니다. 만약 이란과의 평화체제 협상이 무너진다 그러면 미국의 글로벌 정책 또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동의 군사력을 줄이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군사력 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란의 강경파 대통령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미국의 계획이 전면 수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중동,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중동. 이런 국제 정세가 이 미중 간 충돌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참고로 이 중국과 이란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서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Y타임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Y타임즈 정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